네, 중국 시장 강보합 개장에서 상하이 종합지수 3,620선으로 출발했고요. 중국 시장에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중국 직접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중국의 산업 그리고 기업 이야기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홍성진 주임 연결하겠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던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은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인데요. 인터넷의 출현으로 은행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뒤바뀔 것으로 예측을 한 그런 말입니다. 최근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핀테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 역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영업점이 없이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예금 수신 그리고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말하는데요. 이미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을 도입을 하여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중국은 2013년 9월 북경은행이 처음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을 함에 따라 인터넷 전문 은행 영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1년 반 사이 중국에서 200여 개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이 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국 인터넷 3대 강자로 불리우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3대 기업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두까지 지난 화요일 중신은행과 손을 잡고 인터넷 전문 은행 공동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금 중국은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이제 극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된다면 선두 인터넷 기업은 독보적인 기술과 그리고 방대한 온라인 고객 자원을 통해 중국 인터넷 전문 은행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에 대한 기대 효과를 살펴보자면은 점포가 없어서 공간적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비용 절감과 그리고 결제 편의 그리고 고객의 혜택 확대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그리고 저신용 등급자들에게 또한 대출이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부양정책 시행하에 인터넷 전문 은행 산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미 진출한 중국 민생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흥업은행, 공산은행,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진출하는 중신은행까지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이미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을 도입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도 이미 2013년에 처음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했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또 활발하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이 은행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야 된다는 주문이 참 많은 그런 시점이잖아요. 말씀하신 인터넷 전문 은행도 그렇지만 핀테크와 접목한 또 사업 발굴도 시급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 그렇다면 중국 은행이 어딜까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인터넷 은행 발전에 함께 하고 있는 중국의 은행들에는 일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간판 IT 기업들이 은행업에 진출한 경우인데요. 텐센트는 지난 1월 중국 최초의 인터넷 은행인 위뱅크를 진출을 했고, 알리바바는 금융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을 통해 지난 6월 인터넷 은행인 마이뱅크를 세워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바이두는 중신은행과 손을 잡고 바이신은행을 설립을 하여 뛰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3대 IT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과 또 기존 은행들의 그런 어떤 평가 순위가 또 비슷하게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중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네, 사실 세 개의 기업보다는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그 기업을 약간 좋게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상해포동발전은행입니다. 그 상해포동발전은행은 상해시에 본사를 둔 상업은행으로 예금, 대출, 송금, 외환 등 그 투자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티베트를 제외한 30개의 성, 그리고 치칼시, 자치구에 지점이 40곳, 그리고 점포망은 1295곳을 그 보유해 전국을 망라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국유 기업인 차이나 모바일 그룹 광동유한공사가 그 상해포동발전은행의 최대 주주로 있고 그리고 20% 지분을 보유 중에 있어서 향후 차이나 모바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에 더 뱅커가 발표한 2015년 세계 1000대 은행 순위 집계에 따르면은 상해포동발전은행은 핵심 자본으로 전 세계 35위를 차지를 하였고, 그리고 그 판관 비율로는 세계 2위, 중국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 그리고 높은 경영 효율성을 그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14년부터 상해포동발전은행은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그 연초에 정한 목표를 달성을 하는 등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미국 포브스가 2015년 5월에 발표한 세계 2000대 기업 순위 중에 그 상해포동발전은행은 84위로 전년 대비 46위나 상승하는 등 그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반기 상해포동발전은행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74% 늘어난 707억 위안으로,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239억 위안으로 꾸준히 그 시장의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그 향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하이시에 본사를 둔 상업은행입니다. 상해포동발전은행. 실적이 참 좋았네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도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7%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20% 넘게 올랐고요. 중국을 대표하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 이제 대형 금융 지주사들을 보면 신한지주도 있고 NH농협지주 뭐 여러 가지 은행뿐만이 아니라 이런 금융 지주회사들이 증권이라든지 보험, 카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또 계열사들을 함께 영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우리 국내의 지주 상황과 좀 비교해서 본다면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국내에서 가장 큰 그 지주사인 신한지주랑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상해포동발전은행과 신한지주 모두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그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상해포동발전은행은 그 아직은 은행 전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상해 신탁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증권이나 아니면은 그 카드 회사에 진출하는 등 본격적인 금융 지주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는 신한은행을 비롯하여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 신한생명 등 국내에서 가장 잘 짜여진 금융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금융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그런 수익 창출, 그리고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그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위에 있는 금융 그룹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 분야에서는 아직은 이제 상해포동발전은행을 뒤따라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 신한지주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약간은 여류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해포동발전은행은 이미 이제 뛰어드는 상태고, 그리고 그 신한지주는 앞으로 이제 언제 뛰어들 예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상해포동발전은행은 신한지주와 함께 좀 살펴봤는데 두 기업이 모두 각각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터넷 전문 은행 그 체제에 있어서는 상해포동발전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좀 강점으로 살펴봤고요. 다만 실적이라든지 실적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은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탄탄하게 또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실적과 또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은 신한지주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줬네요. 아직까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신한지주도 아까 또 말씀하신 게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과 가입 관련해서 제도가 아직까지는 조금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곳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 인구 중에 93%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45%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 은행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약간 법제화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 은행 설립 논의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터넷 은행 설립 규제 완화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요. 인터넷 출범을 위해서는 산정된 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통과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정한 현행 규제 하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그리고 KT의 K뱅크, 인터파크의 아이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사실상 생겨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규제에 초점을 맞춰 있는 반면에 중국 정부는 규제보다는 장려에 초점을 맞춘 결과가 이제 늦게 시작한 중국이 한국을 월등하게 추월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된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이미 인터넷 전문 은행을 도입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봤을 때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됐다라는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같은 움직임에 같이 좀 편승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관련한 개정안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 인터넷 전문 은행 체제가 도입이 돼서 지금의 또 금융산업이 조금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해포동발전은행이 어떻게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해포동발전이 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긍정적으로 또 접근해봐도 좋은 시점인지 그 관련 모멘텀, 또 기술적인 관점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상해포동발전은행은 2014년에 신용카드 업무와 그리고 재테크 업무 등 비이자 수입 업무, 그리고 커뮤니티 뱅킹 등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리테일 사업을 꾸준하게 발전을 시켰고, 현재 비이자 수입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초과하는 등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뱅킹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수익 향상이 앞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금, 그리고 공급 사슬 금융 업무 추진, 그리고 점포망 공유, 고객 자원 공유에 있어서 차이나 모바일과 계획을 해서 제휴를 해서 상해포동발전은행의 고객 확대 효과가 기대 가능하다는 점이 중장기 모멘텀으로 적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날 공시에 의하면은 상해포동발전은행은 상해국제 그룹 유한공사 등 11개사를 대상으로 상해신탁에 주식을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상해신탁이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해신탁은 2014년 기준 중국 내 68개 신탁사 중에 자본금 17위, 신탁 업무 수익 18위, 신탁 자산 규모 11위, 순이익 7위 수준으로 업계 평균 이상의 그런 수익성을 유지하는 회사로 인수 완료 후에 이제 상해포동발전은행의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포동발전은행은 이제 건설은행, 교통은행, 흥업은행에 이어서 중국 현지 은행 중에 신탁 라이센스를 보유한 네 번째 은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그런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은행의 혼합 소유제 개혁안이 국무원의 승인 취득함에 따라서 중국의 은행업 개혁의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해시 국유
금융자산의 통합 및 개혁에 있어서 상해포동발전은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상해 신탁 인수는 이 첫 번째 단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향후에 이제 상해시의 이제 국유기업 개혁의 가속화에 따라 그 동사의 장기적인 발전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차트상으로도 트레이더상 이제 구름대에 아직은 있지만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17.5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25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15위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이 트레이더 분석 좀 짧게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한타증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분석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구름대상에 있고 또 힘을 응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셨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쉽게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구름대라는 거는 이제 그 매도세가 이제 매수세보다 약간 좀 위에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는 그 구름대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매도 시그널이 벗어나서 이제 지금 중립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트레이더상 이제 강력 매수 신호인 0번이 나오려면은 이제 한 2, 3일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트레이더의 이제 메커니즘을 보면은 그 매도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시그널을 그 복합적으로 이제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더 신호를 이제 믿고 투자하셔도 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보시고 투자에 이제 그 참고 사항으로 삼으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우 차이나, 오늘은 중국의 금융 그리고 은행 산업과 함께 상해포동발전은행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현재 매수 타이밍으로 괜찮다는 시각이었고요. 25위안까지 목표가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마켓 이막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